저는 황정자입니다. 올해 72이죠.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장으로 살았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아이들만 해도 몇천 명이 넘어요. 졸업식 때마다 울먹이던 아이들, 제 손을 꼭 잡고 교장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던 그 작은 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 큰 집이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2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 남편이랑 젊었을 때 어렵게 마련한 집이죠. 방이 4개나 되고 마당도 있어요. 예전엔 명절이면 애들이 와서 북적였는데 지금은 덩그러니 저 혼자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밥 한 그릇 차리기도 귀찮아서 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요. 거실에 놓인 남편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죠. 여보,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대답은 없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동네 친구 박 여사가 찾아왔어요.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친구죠. 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정자야, 집에 있었네. 차 한잔 하자. 박 여사는 늘 그렇게 불쑥 찾아옵니다. 외로운 저한테는 고마운 친구예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녹차를 마셨습니다. 있잖아, 우리 동창 윤 선생 있지? 작년에 실버타운 들어갔다더라. 박 여사가 말을 꺼냈어요. 실버타운이요? 응. 요즘 실버타운 좋은 데 많아. 카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점점 버거워지거든요. 계단도 힘들고 청소도 힘들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죠? 아이고, 정자네 집만 해도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팔면 몇 억은 받을 거야. 그 돈이면 실버타운 입주금 내고도 남지. 박 여사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올랐나. 남편이랑 힘들게 마련한 이 집이. 근데 애들이 뭐래? 애들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박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야, 집 팔 생각이면 나한테 먼저 말해. 내가 제대로 된 데 소개해 줄게. 그리고 계약할 때는 명예 잘 챙겨야 해.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 많거든.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설마 우리 애들이. 큰딸 수진이는 대학병원 의사고 작은딸 수영이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애인데. 박 여사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주말이 되니 손녀 민지가 놀러 왔습니다. 수진이 딸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영특하기로 소문났죠. 저한테는 특히 잘 따릅니다. 할머니 핸드폰 좀 봐도 돼요? 뭐 하게? 할머니 핸드폰 너무 느려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민지는 제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래 하고 맡겼죠. 자, 다 됐어요. 할머니 이 앱은 위치 공유 앱이에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길 잃어버리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네. 그리고 이건 영상통화 앱이고요. 할머니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민지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합니다. 고맙다, 민지야. 별 말씀을요. 할머니 자주 전화해요. 민지가 돌아간 뒤 저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박 여사 말처럼 이 집을 팔고 애들이랑 같이 살면 어떨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밤에 잠이 안 와서 남편 사진을 보고 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애들한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여전히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봐야겠어요. 이대로 혼자 늙어갈 순 없으니까요. 일주일 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두 딸 가족을 다 집으로 불렀어요. 큰딸 수진이네 가족 3명, 작은딸 수영이네 가족 5명.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였죠. 아침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수영이가 좋아하는 잡채. 손녀, 손자들 먹으라고 탕수육도 시켰어요. 오랜만에 식탁이 북적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하실 것 없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바쁜 애가 시간 내서 온 거죠. 괜찮아. 엄마가 너희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이런 날이 얼마만인지. 저는 흐뭇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에서 놀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랑 수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사위 진호도 귀를 기울였죠. 엄마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저는 한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너희 중 한 집에 들어가 살까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굳이 그러실 것까지야. 요즘 실버타운도 좋은 데 많잖아요. 그쪽도 생각해 보시지. 실버타운은 엄마 혼자잖아.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때 사위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실버타운도 결국 외로우시거든요. 저희가 모시는 게 맞죠. 진호는 은근슬쩍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언니네는 둘 다 맞벌이잖아요. 바빠서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실 거예요. 저희는 수영이가 전업주부라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기 훨씬 편합니다. 수영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저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고,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저는 두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고 수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집 파시면 저희가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고요. 어머니 방도 따로 드릴 수 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사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야. 그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진호의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지, 수영이가 왜 그렇게 쉽게 동의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박 여사가 중개해줬거든요. 서울 외곽이지만 재개발 소문도 있고 집 상태도 좋았으니까요. 매매 대금을 받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저는 두 딸한테 돈을 나눠줬어요. 수진이한테도 수영이한테도 똑같이요. 남은 돈은 수영이네 새 아파트 전세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돈으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어머니 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는 집이에요. 그래, 알았다.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잘 알아서 하겠거니. 이사 날이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책 몇 권. 새 집은 깨끗했어요. 24평짜리 아파트인데 방이 3개였죠. 수영이가 제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엄마, 이 방이 엄마 전용이에요. 침대도 새로 샀어요. 고맙다.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수영이가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고 손주들이 방에 놀러 왔어요. 진호도 퇴근하면 어머니 오늘 좀 어떠셨어요 하고 물었죠. 어머니,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 하셨다며요. 그때 일 좀 들려주세요. 그럼. 옛날에는 말이야. 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 졸업식 날 울던 선생님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착한 사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이 얇은지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수영이랑 진호가 싸우는 소리였죠. 당신 또 코인한 거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오른다니까. 어머니 돈 아니었으면 우리 집 벌써 날아갔어. 알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돈? 제 돈 말하는 건가? 진호가 무슨 빚이 있었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했어요. 그래도 귀는 계속 그쪽으로 가더군요. 그냥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면 어떡해. 알았어.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꿈. 그런데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다음날 아침 수영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진호가 빚이 있었나. 코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잃는다는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는 건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영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느껴지더군요. 엄마 물티슈 아껴 쓰셔야 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저는 물티슈 하나 꺼내 쓴 것뿐인데 수영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어느 날은 수영이가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엄마 학원비 밀려서 죽겠어요. 애들 둘 다 학원 보내니까 돈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 엄마가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집 판 돈을 나눠줬는데 더 달라는 건가. 하지만 손주들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해? 한 200만 원만요. 저는 통장에서 돈을 빼줬습니다. 수영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얼굴엔 미안한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뭔데? 보험 서류요. 요즘 어르신들은 장기 요양 등급 받아두는 게 좋대요. 나중에 실버타운 좋은데 입주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실버타운? 네, 혹시 몰라서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복잡한 한자들이 빼곡했어요.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저는 펜을 들어 사인을 했습니다. 진호가 말하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서류가 뭐였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며칠 뒤엔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발을 헛디뎠거든요. 손목을 바닥에 짚는 바람에 삐끗했어요. 아팠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서 수영이한테 말했죠. 수영아, 엄마가 손목을 다쳤어. 수영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보였죠. 엄마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저는 그렇게밖에 말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렸어요. 손목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혼자 손목을 주무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집 한 동까지 줬는데 이제는 방해만 되는 건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도 거실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손목도 욱신거렸고 마음도 불편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어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영이랑 진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다 말고 멈췄죠. 왠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당신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돼.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그건 너무하잖아. 엄마가 우리 집 돈 다 보태줬는데.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 파산이었어. 알아? 이미 쓸 만큼 썼고 지금은 매달 생활비까지 드는 거야. 애들 교육도 포기할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이번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한 거 있잖아. 그거 나오면 바로 입소 가능하대. 괜찮은데 알아봤어.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실버타운 체험 간다고 하면 돼. 온천도 있고 카페도 있다고. 어머니 한번 구경 가보자고 하면 따라올 거야. 수영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요양원, 실버타운 체험, 속임수. 제 귀를 의심했죠.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 거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죠.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고 2딸 키우고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저는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영이가 아침 차릴 때 물었죠. 엄마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저는 밥을 먹는 척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호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 갈까요? 온천도 있고 좋은 실버타운도 구경할 겸. 저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 목소리에 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한 얼굴이었죠. 글쎄, 어머니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답답하실 텐데 바람이나 쐬시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면 의심할 것 같고 따라가면 그대로 버려질 것 같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방에 혼자 남은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황정자입니다. 올해 72이죠.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장으로 살았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아이들만 해도 몇천 명이 넘어요. 졸업식 때마다 울먹이던 아이들, 제 손을 꼭 잡고 교장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던 그 작은 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 큰 집이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2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 남편이랑 젊었을 때 어렵게 마련한 집이죠. 방이 4개나 되고 마당도 있어요. 예전엔 명절이면 애들이 와서 북적였는데 지금은 덩그러니 저 혼자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밥 한 그릇 차리기도 귀찮아서 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요. 거실에 놓인 남편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죠. 여보,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대답은 없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동네 친구 박 여사가 찾아왔어요.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친구죠. 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정자야, 집에 있었네. 차 한잔 하자. 박 여사는 늘 그렇게 불쑥 찾아옵니다. 외로운 저한테는 고마운 친구예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녹차를 마셨습니다. 있잖아, 우리 동창 윤 선생 있지? 작년에 실버타운 들어갔다더라. 박 여사가 말을 꺼냈어요. 실버타운이요? 응. 요즘 실버타운 좋은 데 많아. 카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점점 버거워지거든요. 계단도 힘들고 청소도 힘들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죠? 아이고, 정자네 집만 해도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팔면 몇 억은 받을 거야. 그 돈이면 실버타운 입주금 내고도 남지. 박 여사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올랐나. 남편이랑 힘들게 마련한 이 집이. 근데 애들이 뭐래? 애들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박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야, 집 팔 생각이면 나한테 먼저 말해. 내가 제대로 된 데 소개해 줄게. 그리고 계약할 때는 명예 잘 챙겨야 해.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 많거든.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설마 우리 애들이. 큰딸 수진이는 대학병원 의사고 작은딸 수영이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애인데. 박 여사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주말이 되니 손녀 민지가 놀러 왔습니다. 수진이 딸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영특하기로 소문났죠. 저한테는 특히 잘 따릅니다. 할머니 핸드폰 좀 봐도 돼요? 뭐 하게? 할머니 핸드폰 너무 느려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민지는 제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래 하고 맡겼죠. 자, 다 됐어요. 할머니 예분 위치 공유 앱이에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길 잃어버리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네. 그리고 이건 영상통화 앱이고요. 할머니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민지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합니다. 고맙다, 민지야. 별 말씀을요. 할머니 자주 전화해요. 민지가 돌아간 뒤 저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박 여사 말처럼 이 집을 팔고 애들이랑 같이 살면 어떨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밤에 잠이 안 와서 남편 사진을 보고 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애들한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여전히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봐야겠어요. 이대로 혼자 늙어갈 순 없으니까요. 일주일 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두 딸 가족을 다 집으로 불렀어요. 큰딸 수진이네 가족 3명, 작은딸 수영이네 가족 5명.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였죠. 아침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수영이가 좋아하는 잡채. 손녀, 손자들 먹으라고 탕수육도 시켰어요. 오랜만에 식탁이 북적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하실 것 없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바쁜 애가 시간 내서 온 거죠. 괜찮아. 엄마가 너희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이런 날이 얼마만인지. 저는 흐뭇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에서 놀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랑 수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사위 진호도 귀를 기울였죠. 엄마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저는 한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너희 중 한 집에 들어가 살까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굳이 그러실 것까지야. 요즘 실버타운도 좋은 데 많잖아요. 그쪽도 생각해 보시지. 실버타운은 엄마 혼자잖아.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때 사위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실버타운도 결국 외로우시거든요. 저희가 모시는 게 맞죠. 진호는 은근슬쩍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언니네는 둘 다 맞벌이잖아요. 바빠서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실 거예요. 저희는 수영이가 전업주부라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기 훨씬 편합니다. 수영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저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고.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저는 두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고 수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집 파시면 저희가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고요. 어머니 방도 따로 드릴 수 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사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야. 그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진호의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지, 수영이가 왜 그렇게 쉽게 동의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박 여사가 중개해줬거든요. 서울 외곽이지만 재개발 소문도 있고 집 상태도 좋았으니까요. 매매 대금을 받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저는 두 딸한테 돈을 나눠줬어요. 수진이한테도 수영이한테도 똑같이요. 남은 돈은 수영이네 새 아파트 전세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 돈으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어머니 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는 집이에요. 그래, 알았다.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잘 알아서 하겠거니. 이사 날이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책 몇 권. 새 집은 깨끗했어요. 24평짜리 아파트인데 방이 3개였죠. 수영이가 제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엄마 이 방이 엄마 전용이에요. 침대도 새로 샀어요. 고맙다.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수영이가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고 손주들이 방에 놀러 왔어요. 진호도 퇴근하면 어머니 오늘 좀 어떠셨어요 하고 물었죠. 어머니,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 하셨다며요. 그때 일 좀 들려주세요. 그럼. 옛날에는 말이야. 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 졸업식 날 울던 선생님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착한 사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이 얇은지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수영이랑 진호가 싸우는 소리였죠. 당신 또 코인 한 거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오른다니까. 어머니 돈 아니었으면 우리 집 벌써 날아갔어. 알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돈? 제 돈 말하는 건가? 진호가 무슨 빚이 있었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했어요. 그래도 귀는 계속 그쪽으로 가더군요. 그냥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면 어떡해. 알았어.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꿈. 그런데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수영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진호가 빚이 있었나. 코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 잃는다는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는 건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영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느껴지더군요. 엄마 물티슈 아껴 쓰셔야 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저는 물티슈 하나 꺼내 쓴 것뿐인데 수영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안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어느 날은 수영이가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엄마 학원비 밀려서 죽겠어요. 애들 둘 다 학원 보내니까 돈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 엄마가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집 판 돈을 나눠줬는데 더 달라는 건가? 하지만 손주들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해? 한 200만 원만요. 저는 통장에서 돈을 빼줬습니다. 수영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얼굴엔 미안한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뭔데? 보험 서류요. 요즘 어르신들은 장기 요양 등급 받아두는 게 좋대요. 나중에 실버타운 좋은데 입주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실버타운? 네. 혹시 몰라서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복잡한 한자들이 빼곡했어요.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저는 펜을 들어 사인을 했습니다. 진호가 말하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서류가 뭐였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며칠 뒤엔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발을 헛디뎠거든요. 손목을 바닥에 짚는 바람에 삐끗했어요. 아팠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서 수영이한테 말했죠. 수영아, 엄마가 손목을 다쳤어. 수영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보였죠. 엄마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저는 그렇게밖에 말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렸어요. 손목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혼자 손목을 주무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집 한 동까지 줬는데 이제는 방해만 되는 건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도 거실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손목도 욱신거렸고 마음도 불편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어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영이랑 진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다 말고 멈췄죠. 왠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당신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돼.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그건 너무하잖아. 엄마가 우리 집 돈 다 보태줬는데.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 파산이었어. 알아? 이미 쓸 만큼 썼고 지금은 매달 생활비까지 드는 거야. 애들 교육도 포기할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이번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한 거 있잖아. 그거 나오면 바로 입소 가능하대. 괜찮은데 알아봤어.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실버타운 체험 간다고 하면 돼. 온천도 있고 카페도 있다고. 어머니 한번 구경 가보자고 하면 따라올 거야. 수영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요양원, 실버타운 체험, 속임수. 제 귀를 의심했죠.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 거실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죠. 3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고 2딸 키우고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저는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영이가 아침 차릴 때 물었죠. 엄마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저는 밥을 먹는 척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호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근교로 나들이 갈까요? 온천도 있고 좋은 실버타운도 구경할 겸. 저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 목소리에 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한 얼굴이었죠. 글쎄, 어머니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답답하실 텐데 바람이나 쐬시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면 의심할 것 같고 따라가면 그대로 버려질 것 같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방에 혼자 남은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주말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수영이가 제 옷을 챙겨줬어요. 엄마 이거 입으세요. 오늘 날씨 좋대요. 저는 말없이 옷을 입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티 내지 않으려 했었죠. 진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오늘 경치 좋은데 갈 거예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수영이도 옆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아파트들이 지나갔어요. 점점 시내에서 멀어졌습니다. 수영이가 말을 걸었어요. 엄마 오늘 가는데 진짜 좋대요. 온천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영이는 괜히 긴장한 듯 말을 이었죠. 거기 사는 어르신들 다들 좋아하신대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였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더니 좁은 길로 접어들었죠. 저는 창밖을 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실버타운이야? 네, 어머니. 조용한 곳에 있어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죠. 멀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이상했어요. 요양병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병원. 실버타운이 아니라 요양병원. 차가 주차장에 섰어요. 진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여기가 실버타운이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요즘은 실버타운도 요양병원 겸하는 데가 많아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영이는 눈을 피했죠. 진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일단 들어가 보세요.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끌려가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휠체어 탄 노인들이 보였어요.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죠. 여기는 실버타운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접수창구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황정자 어르신 입소권으로 왔습니다. 안내 보호자분 장기 입소 계약서는 미리 작성해 주셨네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제 사인이 있었죠. 그때 진호가 가져온 그 서류. 보험 서류라고 했던 것. 알고 보니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던 겁니다. 이게 뭐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 집에 갈 거야. 당장 집에 데려다 줘. 저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막았어요.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가 없다고요. 뭐라고? 죄송합니다. 수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저한테 이럴 수가. 수영아, 엄마 미안해요. 수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건 게 아니었어요. 알림음이었죠. 위치 공유 앱.
민지가 깔아준 그 앱. 저는 그걸 꺼내봤습니다. 화면에는 시 외곽요양병원이라고 떠 있었어요. 그리고 큰딸 수진이한테도 똑같이 공유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희망을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알 거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진호와 수영이는 직원과 얘기하느라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 시각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수진이는 휴식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알림을 확인했죠. 위치 공유 앱. 엄마가 시 외곽요양병원에 있다고 떠 있었어요. 요양병원?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왜 요양병원에? 실버타운 구경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불안한 마음에 박 여사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박 이모. 오늘 엄마 어디 간다고 하셨어요? 응, 나도 몰라. 수영이네가 데리고 나갔다던데. 실버타운 구경이라고 했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 수진이는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밟았어요. 1시간이 걸렸죠. 그동안 수진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수영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영이랑 진호는 직원과 얘기 중이었죠. 수진이는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요양병원이었어요. 온천도 카페도 없는 그냥 병원. 여기가 실버타운이라고 했어? 수진이가 수영이한테 물었습니다. 수영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진호가 나섰죠. 언니,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를 요양병원에 버리려고 했다고요? 버린 게 아니라 모실 수 없어서. 엄마가 무슨 집착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보호자분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장기 입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요? 언제요? 수진이가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여줬죠. 제가 사인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하신 거 맞아요? 나는 보험 서류라고 들었어. 수진이는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사기잖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언니 진정해. 진정하라고? 엄마 재산 받아서 빚 갚고 그 엄마를 요양병원에 버려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수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힘들었어. 남편 빚이 얼마인 줄 알아? 그래서 엄마를 버려?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진호가 말했죠. 언니, 계약서는 합법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셨잖아요. 그럼 병원 CCTV랑 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보죠. 엄마 억지로 끌고 온 거 다 찍혀 있을 텐데요.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병원 측에 CCTV를 요청했고 진호 차 블랙박스도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진호는 말을 못했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호와 수영이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모셔다 드리면 우리도 한시름 덜지. 그래도 엄마인데 이래도 돼?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수진이는 그 영상을 보고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엄마 재산 다 받아놓고 이러는 거예요? 코인 빚 갚으려고? 그건 진호는 변명조차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일으켰어요. 엄마 우리 집 가요.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수영이가 울면서 말했죠. 언니, 나도 남편한테 휘둘린 거야. 그럼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수영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장 생활 30년 동안 아이들 거짓말 다 봐왔어요. 수영이 눈도 그때랑 똑같았죠.
진심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았습니다. 그 뒤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진이가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진호와 수영이의 재산 횡령, 노인 유기미수 혐의까지 검토됐죠. 블랙박스 영상과 계약서 위조 정황이 증거였습니다. 진호는 사업을 정리해야 했어요. 빚도 갚아야 했고 벌금도 나올 상황이었죠. 수영이는 진호랑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수진이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박 여사가 추천해준 실버타운이었어요. 진짜 실버타운. 카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정자야, 여기 괜찮지?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여기는 요양병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손녀 민지도 같이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 좋다. 민지는 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위치 공유 앱이 잘 작동하고 있었죠. 할머니 이 앱 덕분에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 고맙다. 저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깔아준 앱이 저를 구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수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미안해요. 알았어. 엄마, 나 진호랑 헤어질 것 같아. 그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영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돈이 없으면 서럽고 돈이 있으면 노린다. 그게 세상이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제 편인 사람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큰딸 수진이.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 제가 선택하며 살겠다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제 발로 서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서는 노인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내려가 볼까 하다가 그냥 방에 있기로 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잘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카페 가셨네요. 위치 공유 앱을 본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곳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황정자 72. 교장 선생님에서 요양원에 버려질 뻔한 노인이 됐다.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황정자 할머니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여러분 주변에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